자,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에요, 대통령이. 네. 그리고 프랑스 갔다가 다시 귀국을 했다가 또 다음 달 네덜란드에 가고. 그래서 1개월 1순방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주 순방을 하고 있고 네. 또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내년 예산은 뭐 올해보다 2배 더 책정해서 지금 와 있다, 국회에 와 있다라는 건데 네.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너무 자주 해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몇 가지, 우선 첫째 네. 외교 일정을 잘 짜야죠. 잘 짜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 짜요? 대통령이 네. 해외 순방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은 또 네. 대한민국 안에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맨날 외국에만 나가 있는 무슨 뭐 우리 해외 주재 우리 대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영국하고 프랑스 가는 게 꼭 필요했다 한다면은 그 앞뒤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앞뒤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갔다가 다시 그렇죠. 이제 영국 프랑스 가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게 또 뭐 미 대륙 서부에서 동부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힘들다면은 이번에 영국 프랑스 가고 간 김에 또 네덜란드를 묶어서 또 같이 가고, 예. 그렇게 갔을 때 이게 대통령의 일정도, 해외 체류 일정도 단축되고 네. 비용도 줄어들고 또 외교에 있어서의 집중도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여기 갔다가 또 미국 그 캘리포니아 갔다가 또 귀국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영국 프랑스 갔다가 영국 프랑스하고 네덜란드하고 얼마나 된다고 또 그렇네요. 예, 영국 프랑스 갔다가 또 귀국했다가 또 영국 프랑스 가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네덜란드 가고 비생산적인 대통령의 순방 외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외교가 지금 현재 순방 외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 네, 비효율적이죠. 국민들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돈을 너무 펑펑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순방 외교해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면 돈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은 그것도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거는 역대 정부가 써온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뭐 이명박, 뭐 박근혜, 뭐 심지어 뭐 노무현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지금 두세 배 이상씩 많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국민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외교적 성과들이 넘실넘실 거리면은 국민들이 그 두 가지 문제점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는 막 자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성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건 무슨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성과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예쁜 포장지 그냥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래요. 그 열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정일 것이다. 예.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5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여한 금액 대비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비판했죠. 그게 양해각서거나 이미 체결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공방. 그러니까 꼭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만 그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기업인들도 같이 가고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을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슨 뭐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뭐 그 자리에서 뭐 합의서를 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영업사원이니까 여기서 단판을 지을 거야. 이렇게 해서 따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리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런데 잘 협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의
CEO들이랑 같이 가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국가원수도 만나고 네.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어떤 매끄럽게 매듭이 안 됐던 부분들을 그렇게 고위층이 풀어주는 가가지고 네. 그거를 풀어줌으로써 윤활유를 또 뿌려줌으로써 네. 합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54억 달러 그건 내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그 정도 못한 정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너무나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을 너무 자주 간다. 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크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네. 순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구나.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항상 특이한 게 많이 있는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이 순방이 갔다 오면 올수록 국민들의 비판이 늘어나요. 그러게요.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는 좀 곱씹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